안녕하세요. 저는 삼성전자에서 셀프의 개발과 최적화 관련된 업무를 하고 있는 이성민이라고 합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릴 주제는 최근 하이퍼스케일러들의 데이터 센터 트렌드와 이와 관련해서 저희가 분산 스토리지 시스템에 어떻게 적용하는지에 대한 내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네, 순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데이터 센터의 트렌드 몇 가지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저희가 진행 중인 업무와 이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히 말씀드리는 순서가 되겠습니다. 최근 데이터 센터의 트렌드인데요. 첫 번째 데이터 센터 트렌드로 발생하고 있는 데이터의 크기가 계속해서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데이터 크기 관련해서는 워낙 이전부터 이제 모바일이 대중화될 때부터 지금 5G 기반의 데이터 중심의 사회가 될 때까지 지속적으로 언급이 되는 아주 익숙한 주제인데요. 데이터 크기가 크게 증가하게 되면서 클라우드 스토리지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체에서는 데이터 저장을 위한 비용이 매년 증가하게 돼서 연간 1조 달러 이상까지 지출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네, 오른쪽 그래프를 보시게 되면은 다가오는 2025년까지 전 세계적으로 발생하는 데이터의 양이 103제타바이트까지 늘어날 거라는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처리할 데이터의 크기가 커지면서 데이터를 처리하는 스토리지 서버의 부담은 더욱더 커지게 됐습니다. CPU 성능이 빠르게 증가해왔던 예전에는 상대적으로 지금보다 스토리지도 빠르지 않았기 때문에 CPU가 스토리지 성능의 방목이 되는 일은 거의 없었습니다. 하지만 최근에는 이제 단일 코어의 성능보다는 코어의 개수를 늘리면서 단일 코어의 성능 향상이 둔화되었고, 이제 그에 비해서 스토리지 성능이 빠르게 증가하면서 고성능 SSD를 사용했을 때 스몰 랜덤아이어 같이 세팅이 많이 필요한 워크로드에서는 CPU가 바틀렉이 돼서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스토리지 성능을 최대한으로 사용할 수가 없다는 게 문제로 많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데이터 센터의 규모가 커지면서 이제 유연한 확장성과 리소스를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CPU나 메모리, 스토리지 등의 자원을 디서그리게이션을 많이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NVMe 패브릭 기술이 성숙해지면서 리모트에 있는 디바이스를 로컬 디바이스처럼 사용할 수 있게 되었는데요. 최근에는 스토리지 디서그리게이션 또한 데이터 트래픽 분산 등의 목적으로 많은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스토리지 디서그리게이션 기술을 이용을 해서 앞서 말씀드렸던 CPU 바틀렉 문제를 좀 더 완화하고자 새로운 접근 방식에 대해서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에 대해서는 이제 뒤쪽에 좀 더 자세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마지막 데이터 센터 트렌드는 디바이스의 다변화입니다. 최근 들어서 유저의 요구에 따라서 다양한 종 디바이스들이 등장을 하게 되었는데요. 그리고 GSSD나 옵테인 같은 굉장히 빠른 SSD나 QLC SSD 같이 저렴하지만 굉장히 고집적도의 SSD가 등장했고요. 뿐만 아니라 조음별로 스트림을 구분해서 사용할 수 있는 DNS SSD나 키밸류 인터페이스를 지원하는 키밸류 SD 같은 이제 특정 기능에 특화되어 있는 SSD 또한 등장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런 다양한 종류의 SSD가 등장함에 따라서 하이퍼스케일러들은 디바이스의 특성을 잘 이용하기 위해서 이제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럼 지금부터는 이제 앞서 말씀드린 최근 데이터 센터 트렌드와 관련해서 저희가 진행 중인 프로젝트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분산 스토리지 시스템인 셀프의 개발과 최적화 관련된 업무를 진행하고 있는데요. 현재 셀프 커뮤니티에서 활동을 하면서 시스토어라는 새로운 스토리지 백엔드를 개발하는 중에 있고요. 셀프를 이제 고성능 SSD에 맞게 최적화하고 더 잘 활용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연구하고 있습니다. 현재 저희가 진행하고 있는 프로젝트는 다음과 같이 세 가지로 구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선 첫 번째로 고성능 SSD를 셀프에서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새로운 백엔드 스토어를 개발하고 있습니다. 기존에는 셀프가 하드디스크 기반으로 설계되었었는데요. 최근에는 고성능의 SSD를 최대한 이용할 수 있는 백엔드 스토리지를 개발하고 있고, 추후에는 GNSS 디바이스의 적용까지 고려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분산 스토리지 시스템에서 DDUB이 잘 동작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글로벌 DDUB를 개발하고 있습니다. 현재 셀프에서 글로벌 DDUB를 지원을 하고 있긴 하지만 좀 더 잘 사용하기 위해서 현재 동작하고 있는 DDUB를 개선하고 있는 작업을 하고 있고요. 마지막으로는 스토리지 디서그리게이션 기술을 셀프에 적용하기 위한 리서치를 진행하고 있는데 요거는 아직까지는 리서치 단계에 있습니다. 좀 더 자세하게 저희 말씀을 드리기 전에 셀프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분들께서 이제 아시는 부분도 있겠지만 셀프는 오픈소스이면서 가장 많이 사용되는 분산 스토리지 시스템 중에 하나입니다. 셀프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되는 것은 데이터의 신뢰성을 지키는 것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IO의 성능이 낮아지더라도 높은 신뢰성과 일관성을 위해서 레플리케이션을 싱크로너스하게 처리한다든지 라이라이드 로깅을 한다든지 등의 정책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셀프의 기본적인 특징은 이 오른쪽의 그림이 가장 잘 나타내고 있는데요. 유저는 셀프 클러스터를 사용하기 위해서 프로젝트랑 블록이랑 파일의 세 가지 인터페이스를 모두 사용할 수 있고요. 인터페이스 아래에 있는 라도스라는 코어 라이브러리가 있는데 서로 다른 특징의 인터페이스로부터 스트롱 컨시스텐시와 높은 신뢰성을 보장하는 역할을 담당합니다. 실제로 셀프가 이런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셀프 클러스터는 모니터, 매니저, OSD로 구성되어서 동작을 하고 있습니다. 모니터 데모는 OSD의 상태를 체크하고 장애 복구를 하는 것과 같이 클러스터의 전반적인 상태를 관리하는 역할을 하고요. 매니저 데모는 다양한 이제 외부 어플리케이션들이랑 연동을 할 수가 있는데 외부 어플리케이션을 위한 인터페이스를 제공하는 역할을 합니다. OSD는 저희가 셀프에서 주로 집중하고 있는 부분인데요. 스토리지 IO를 담당하고 있는 핵심 모듈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OSD 내부를 자세히 보게 되면 이제 아래 그림과 같은 레이어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스토리지 노드 하나에 다양한 OSD 프로세스들이 실행이 된다고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OSD는 이제 데이터를 스토리지 디바이스에 저장을 하고 가져오는 역할을 할 뿐만 아니라 상위 레이어에서는 네트워크를 통해 데이터를 받아오는 역할도 하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서로 다른 OSD끼리 피어링을 한다든지 리플리케이션을 한다든지 장애가 발생한 OSD에 장애가 발생했을 때 리커버리 같은 것들도 처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유저로부터 라이트 요청을 받게 되면 스트롱 컨시스턴시를 제공하기 위해서 트랜잭션 처리를 하게 되고요. 그리고 스토리지 서버에 장착된 디바이스에 데이터를 저장하는 순서로 동작을 하게 됩니다. 지금까지는 현재 셀프에서 사용하고 있는 OSD에 대해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셀프 커뮤니티에서도 최근에 빠른 디바이스를 많이 사용하게 되고 유저가 더 높은 성능을 요구하게 되면서 이전에 이제 하드디스크를 주로 사용하던 시절에 디자인 되었기 때문에 최근에 이제 빠른 SSD와는 조금 맞지 않는 구조를 갖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고성능의 디바이스에 맞는 구조로 변경하려는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더 많은 IO를 처리하기 위해서 CPU 오버헤드를 줄이고 GNS SSD나 퍼시스턴트 메모리나 NVMe SSD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모두 고려해서 디자인을 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좀 자세한 내용은 20년도
볼트에서 크림슨 프로젝트에 대한 발표를 참고하시면 셀프의 새로운 백엔드 스토어인 C스토어에 대해서 좀 자세히 아시게 될 수 있겠고요. 그래서 저희는 크림슨 프로젝트의 일부로 이제 C스토어에서 NVMe SSD를 위한 스토어를 제안하고 현재 이걸 개발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글로벌 디듀플리케이션에 대한 얘기입니다. 디듀는 이제 데이터의 중복을 제거하는 기술인데요. 저장 공간을 절약할 수 있어서 이미 많은 스토리지 시스템에서 사용되고 있는 범용적인 기술입니다. 오른쪽 그림과 같이 어떤 데이터가 있을 때 데이터의 특정 크기인 청크로 나눴을 때 중복된 것이 있다면 중복을 제거하고 저장을 하는 기술이 되겠습니다. 섹션에서는 이제 현재 셀프에서 적용 가능한 글로벌 디듀과 저희가 새롭게 제안하는 좀 더 발전된 디듀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셀프에서의 디듀의 동작은 크게 세 가지로 구분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우선 오브젝트 데이터를 디듀를 하게 되면 청킹 알고리즘에 따라서 중복을 인식하는 디듀 단위인 청크 사이즈로 데이터를 자르게 됩니다. 그럼 이제 나뉘어진 청크를 해시 값인 핑거프린트를 이용해서 기존에 저장되어 있던 청크의 핑거프린트와 비교를 하게 되고요. 여기서 동일한 핑거프린트를 찾으면 이 청크는 중복이 있는 걸로 인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청크의 레퍼런스 카운트를 증가시키고 원본 데이터의 정보를 저장하면서 중복을 제거를 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방식으로 현재 셀프에서는 디듀를 사용을 하고 있는데요. 그러면 이제 한 가지 드는 의문은 셀프와 같이 분산 스토리 시스템에서 청크를 어떻게 저장할 것인가에 대한 내용입니다. 핑거프린트 인덱스의 핵심이 중복된 청크를 빠르게 감지를 하는 것인데요. 셀프에서도 유사한 메커니즘을 이미 가지고 있습니다. 분산 해시 알고리즘을 이용해서 데이터가 저장될 위치를 결정을 하게 되는데요. 그러면 이미 핑거프린트를 통해서 청크의 위치를 저장하는 것과 유사한 메커니즘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한 가지 차이점은 해시 알고리즘의 입력값입니다. 청크의 해시 값은 디듀의 메커니즘의 입력이고 오브젝트 아이디의 입력 값은 분산 스토리지 시스템의 입력입니다. 기존 분산 시스템의 이러한 비슷한 특징을 이용해서 더블 해싱을 이용을 하게 되고요. 핑거프린트 인덱스로부터 청크의 저장 위치를 알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아래 그림에서 오브젝트 1과 2, 3는 모두 A라는 컨텐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럼 디듀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해시 알고리즘을 통해서 데이터들이 저장될 위치가 결정이 되게 됩니다. 그럼 이런 상태에서 디듀를 하게 되면 A라는 데이터가 모두 중복이 돼서 같은 데이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거를 디듀를 하게 되면은 같은 데이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중복이 된다는 인식을 할 수 있게 되고요. 그래서 이제 오른쪽의 그림에서 같이 한 번 더 추가의 해시 알고리즘을 이용을 해서 청크가 저장될 위치를 알 수 있게 됩니다. 플래싱 방법을 사용하면서 이제 얻을 수 있는 이점으로는 스케일아웃 분산 스토리 시스템에서 디립을 적용할 때 중요한 문제가 될 수 있는 핑거프린트 인덱스가 연산을 통해서 알 수 있기 때문에 이거를 따로 저장할 필요가 없어지게 되고요. 뿐만 아니라 기본 분산 스토리 시스템의 원래 확장성을 유지할 수 있게 되었고 클라이언트 요청은 원본 오브젝트 아이디를 기반으로 하기 때문에 클라이언트 측에서 디듀를 사용하기 위해서 기존의 코드를 따로 수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분산 스토리지 시스템에서 디듀를 적용하기 위해서 한 가지 더 고려해야 될 점이 있는데요. 디듀를 하면서 발생하게 되는 추가 메타데이터를 어떻게 관리하게 될 것인가에 대한 이슈입니다. 원본 데이터와 디듀 데이터 사이의 변환을 위해서 레퍼런스 카운트나 청크맵 같은 메타데이터가 발생하게 되는데요.
이런 정보를 따로 저장을 하게 되면 기존에 동작하던 시스템의 리커버리나 스냅샷 같은 피처들과 호환이 되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때문에 저희는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추가로 필요로 하는 정보들을 외부에 두지 않고 기존의 데이터에 내부에 포함하는 방식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디자인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 그림에서 보는 것과 같이 기립을 위한 메타데이터를 이제 베이스 파일 시스템에 익스텐드 어트리뷰트에 포함하도록 이제 확장을 시켰고요. 그래서 기존 시스템의 뭐 장애 복구나 스냅샷을 기존과 같이 그대로 이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런 방식으로 셀프에서는 디듐을 이용할 수 있는데요. 지금과 같은 디듐 방식에도 한계점을 발견할 수가 있었습니다. 현재 셀프에서 사용할 수 있는 디듐은 디듐 관련된 메타데이터를 저장하는 베이스풀이랑 디듐 관련된 청크를 저장하는 청크풀로 구분이 되는데요. 베이스풀에 있는 데이터가 디듐이 되면 청크 사이즈로 나뉘어지고 청크풀에 중복된 청크가 있으면 레퍼런스 카운트랑 근본 데이터를 위한 링크를 생성하는 방식으로 동작을 하게 됩니다. 베이스 풀이 일종의 상위 티어처럼 동작을 하게 되고요. 하위 티어로 이제 이동을 할 때 디듐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이제 현재 셀프에서 사용할 수 있는 디듐에는 몇 가지 한계점을 드러나게 됩니다. 만약에 중복이 없는 데이터를 디듐을 하게 될 경우에 중복 제거가 안 된 청크들이 바로 청크 풀에 저장이 되게 되면서 데이터의 크기를 줄이지 못한 채로 청킹 오버헤드가 발생하고 메타데이터 저장이 필요한 공간을 추가로 사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기존의 디듐의 이런 한계점이 저희는 티어링을 이용을 해서 개선을 하자는 방법으로 접근을 하게 되었습니다. 기존 데이터가 이제 디듐이 된 상태이거나 이제 아닌 상태로 데이터를 구분을 할 수가 있는데요. 여기에 이제 콜드 스테이트를 추가하게 돼서 우선 상위 티어에서 이빅션을 할 때 무조건 디듐을 하는 것이 아니라 데이터의 디듐 레이시오를 참고해서 디듐을 할지 말지에 대한 결정을 내리는 동작을 추가해서 중복이 이빅션이 되는 데이터가 중복이 없다면 디듐을 하지 않고 바로 이제 콜드 스테이트로 이빅션을 하는 이런 방식의 디자인을 하게 되었습니다. 디듐 레이시오를 인지하기 위해서 크롤링이라는 별도의 추가 동작이 필요로 하게 됩니다. 유저의 IO에 영향을 끼치지 않도록 백그라운드에서 동작을 하는데요. 크롤링은 유저의 IO에 영향을 끼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이제 백그라운드에서 동작을 하게 되고 또 랜덤 샘플링 방식을 사용을 하게 됩니다. 스토리지의 CPU 사용량에 어댑티브하게 CPU가 좀 여유 있을 때는 샘플링을 많이 하는 딥 크롤링 모드를 동작을 하게 되고요. CPU 사용량이 많이 사용을 하고 있을 때는 쉘로우 모드로 동작을 해서 최대한 작은 오버헤드를 유발하게 됩니다. 크롤링을 통해서 이제 얻은 정보를 저장된 데이터를 하위 티어로 이제 이믹션 할 때 중복된 데이터가 많아서 이제 디듐을 하게 될지 아니면 중복된 데이터가 별로 없어서 디듐을 하지 않고 그냥 콜드 풀로 내리게 될지를 결정을 하게 됩니다. 오버헤드가 크지 않은 크롤링을 이용함으로써 이제 유저한테는 일정한 처리량을 보장할 수 있게 되고요. 기존 디듐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 또한 해결할 수가 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말씀드릴 주제는 디스어그리게이션에 대한 내용입니다. 네트워크 기술이 발전하고 데이터 센터의 규모가 커지면서 리소스 사용량을 최대한으로 사용하고 확장성을 높이기 위해서 컴퓨팅이나 메모리 그리고 스토리지 리소스의 디스어그리게이션에 대한 연구가 많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셀프의 디스어그리게이션 기술을 적용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이 부분은 아직 저희가 개발을 하고 있는 단계는 아니고 저희도 리서치를 하면서 아이디어를
모으고 있는 단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까지 이디에이션 한 거를 말씀드리게 되면 지금까지 셀프에서는 디스어그리게이션을 지원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때문에 이제 OSD 자체에서는 모든 네트워크 요청을 스토리지 저장까지 OSD에서 모두 처리하는 방식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OSD랑 스토리지 타겟이 타이트하게 커플이 되어 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하지만 최근에 NVMe 오버 패브릭 기술이 많이 사용이 되게 되면서 스토리지 디스어그리게이션에 대해서도 많은 시도가 있었는데요. OSD가 NVMe 오버 패브릭 기술을 통해서 스토리지에 저장하는 역할을 이제 리모트의 OST에도 요청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디스어그리게이션 된 스토리지에서는 다이렉트 어태치드 된 스토리지보다는 레이턴시 측면에서는 조금 부담이 증가를 하게 되겠지만 저희는 CPU 사용량 감소를 목표로 셀프에서 스토리지 디스어그리게이션 하는 방법을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셀프에서 디스어그리게이션 기술을 적용할 수 있는 방법으로 레플리케이션을 오브젝트 타겟으로 오프로딩 시켜서 OST에서 수행을 하면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지금 OSD에서 처리하고 있는 연산이 많아서 CPU 바틀렉이 되고 있기 때문에 디스어그리게이션 상태에서 애플리케이션을 위한 연산을 OST로 오프로딩 시키자라는 아이디어입니다. 셀프에서는 이제 높은 가용성이랑 높은 신뢰성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리플리케이션을 사용하고 있는데요. 리플리케이션을 오프로딩 시키게 되면 OSD가 아니라 OST에서 동일한 동작을 수행하게 되고요. NVMe 오버 패브릭을 통해서 기존과 동일한 수준의 가용성과 신뢰성을 보장할 수 있게 됩니다. 지금은 OSD가 레플리케이션을 요청하는 주체가 되어서 유저가 프라이머리 OSD에 라이트 요청이 들어오면 레플리케이션 팩터에 지정된 이제 세컨더리 OSD로 레플리케이션 요청과 라이트 데이터를 전달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각자의 스토리지에 데이터를 저장을 하게 됩니다. 여기에서 이제 만약에 OSD와 OST가 디스어그리게이션이 된다면 OSD 노드와 OST 노드가 물리적으로 이제 다른 노드로 분리가 되게 되고요. OSD 노드는 NVMe 패브릭 기술로 OST 노드에 접근할 수 있어서 이제 여러 OSD에서 OST를 공유를 할 수 있게 됩니다. 디스어그리게이션 된 상태에서 레플리케이션의 동작은 이 그림과 같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제 유저가 라이트 요청을 하게 되면 프라이머리 OSD에서 IO 디스패치나 스케줄링 등을 수행을 하게 되고요. 지정된 OST에 라이트 요청과 함께 리플리케이션 요청을 오프로딩을 하게 됩니다. 이때 OSD에 들어온 데이터가 처리될 OST의 위치는 기존의 셀프에서 크러쉬 연산을 통해서 처리할 OSD를 알아내는 것처럼 OSD에서 이제 컴퓨팅 연산이 끝나면 한 번의 해시 연산을 더 통해서 데이터를 저장하게 될 프라이머리 OST랑 세컨더리 OST들을 알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OSD로부터 라이트랑 레플리케이션 요청을 전달을 받으면 여기에서 이제 OST가 프라이머리 OST가 레플리케이션을 수행하는 주체가 돼서 세컨더리 OST로 레플리케이션을 요청을 전달을 하게 됩니다. 네. 결국에는 디스어그리게이션을 하게 되면 디스어그리게이션으로 인해서 스토리지 디바이스의 확장성을 유연하게 가져가고 리소스의 사용 효율을 극대화시킬 뿐만 아니라 기존 분사 스토리지 시스템에서 CPU 바틀렉 문제를 해결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NVMe 오버 패브릭 프로토콜을 통해서 리모트에 있는 OST를
로컬에 있는 것처럼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유저 입장에서는 기존의 셀프를 사용하는 것과 동일한 수준의 신뢰성이랑 일관성을 보장받을 수 있게 되고요. OSD가 이제 스몰 랜덤 IO 같은 워크로드에서 CPU 버틀렉 때문에 고성능의 디바이스를 사용해도 디바이스들의 성능을 제대로 이용하지 못한다라는 문제를 말씀드렸었는데, 그래서 이런 이슈를 리플리케이션의 오프로딩을 통해서 레플리케이션과 라이트의 요청으로 인한 CPU 사용량을 줄일 수 있고, 결국에는 스토리지 시스템 전반적인 스루풋을 향상시킬 수 있을 것이라고 저희는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네, 이제 마지막 슬라이드만 남았는데요. 오늘 저희가 데이터 센터의 몇 가지 트렌드랑 관련돼서 셀프에서 진행되고 있는 프로젝트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마지막으로 내용을 간단하게 요약을 하면 스토리지 디바이스가 다양해지고 기능에 따라 세분화되면서 셀프에서도 다양한 디바이스를 사용할 수 있도록 새로운 백엔드 스토어를 개발하고 있습니다. 또한 스토리지 디스어그리게이션 기술을 이용해서 분산 스토리지 시스템의 CPU 버틀렉을 해결을 하려는 연구를 하고 있고요. 스토리지 리소스를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비드룹 기술을 좀 더 발전시키려는 작업 또한 진행 중에 있습니다. 제가 오늘 준비한 발표는 여기까지입니다. 지금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